안녕하세요. 성인 문해 교과서 3단계 수학 과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8쪽에 있는 1. 부등식에 관해서 배울게요. 지난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x와 y 두 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식도 두 줄이 나와요.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1, x 빼기 y는 2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이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연립주택처럼 식도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x값, y값을 구해내는 것이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가감법은 식끼리 더하거나 식끼리 뺄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x와 y를 구하기 위해 첫째, 둘 중 x를 없앨 것인지 y를 없앨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해요. 먼저 x를 남기려면 y를 없애야겠죠. 식에서 보았을 때는 두 식을 곱하기 2를 두 번째 식에 해줄게요. 앞에 있는 숫자는 맞춰줘야 뺄셈 했을 때 나머지 y라는 문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x에도 곱하기 2, y에도 곱하기 2, 상수항 2에도 곱하기 2를 하면 2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식을 더하기만 하면 누가 없어지냐면 y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x는 4x가 되죠. 플러스 2y 마이너스 2y는 없어집니다. 1 더하기 4는 5. 양쪽을 뭘로 없애야 되냐면 x만 남기기 위해 4가 사라져야 해요. 4 곱하기 x로 만나 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양변에 똑같이 4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4일은 4, 4일은 4. x는 4분의 5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한 x값을 y값에 넣어서 다시 x값에 넣어서 다시 구하는 것이 바로 y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x, y 값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은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자, 오늘은 부등식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부등호는 크다, 작다, 같다. 비교하면서 쓸 수 있어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식보다 작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 세 가지의 기호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부등식을 이해하고 부등식을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부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해를 구할 수 있다. 부등식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해, 저희가 해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죠? 방정식에서 나왔었던 단어예요. 자, 방정식에서 뭘 구할 때 해를 구한다? x값, 즉 미지수를 구할 때 알 수 없는 어떤 수, 네모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x로도 쓰이기도 하고 y로도 쓰였어요. 이것을 바로 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98쪽 생각 열기.
싱싱 할인마트에서 여름휴가 이벤트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씨는 18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했어요. 정원 씨가 아이스박스를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정원 씨는 18만 원 정도를 지금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싱싱 할인마트에 봤더니 10만 원 이상 사면 아이스팩을 준대요. 그러면 얼마부터 아이스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1,000원, 11만 원도 받을 수 있죠. 12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3만 원이 돼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스팩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거는 즉 얼마부터냐면 기준이 10만 원을 포함해서 그보다 큰 거. 네. 결국 10만 원을 포함해서 10만 원보다 많이 사면 아이스팩을 줍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20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냉백을 준대요. 네, 보냉백은 가방이죠, 가방. 아이스팩은 얼음 덩어리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얼음 덩어리 드라이 아이스를 네모난 팩에 담아 놓은 게 아이스팩. 드라이 아이스를 포장해 놓은 거죠. 그런데 보냉백은 가방처럼 생겼죠, 이렇게. 네. 요만한 손가방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끈 이렇게 달려 있고 이 보냉백을 준대요.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서 띵 하고 열면은 물건들을 담아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보냉백을 준대요. 2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얼마부터? 네, 장바구니에 20만 원부터 딱 20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보냉백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21만 원도 받고 22만 원도 받고 점점점 많아도 받아요. 자, 30만 원 이상 받으면 아이스박스를 증정합니다. 아이스박스는 사이즈가 엄청 크죠. 네, 훨씬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원 씨는 이걸 받고 싶은 거죠. 네, 아이스박스를 받으려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네. 아이스박스를 받으려면 정원 씨는 지금 18만 원인데 얼마를 더 채워야 될까요? 물어보네요. 자, 30만 원 돼야 하니까 30만 원 돼야 하니까 지금 18만 원밖에 아직 못 샀어요. 그럼 얼마 채워야 되냐면 빌려오고 2는 2. 12만 원 더 사면 되겠네요. 그럼 딱 30만 원이죠. 30만 원부터 아이스박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정원 씨가 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거를 이용해서 알아봤어요.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상이라는 단어 먼저 배웠어요. 얼마 이상, 크거나 그거보다 많이 사거나 또는 그거하고 같게 살 때, 크거나 같다. 네, 30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때 이상, 간단한 단어로 이상합니다. 네.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네. 윗상의 반대는 아래하 하니까 이하 이렇게 돼요. 네. 이거보다 작을 때 30만 원인데 30만 원보다 작을 때 29만 원, 28만 원, 27만 원은 이하라고 설명을 하죠. 99쪽에 준비하기 볼게요. 1. 다음 식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자, 같다라는 기호 저희 알죠? 그 다음 크다, 작다라는 기호가 부등호예요.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1번 A와 B는 어떻다? 네,
A와 B는 어떤 표시 나왔나요? 같다 나왔죠. 그래서 같다. 2번 A와 B는 같다 표시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호는 같지 않다라는 기호예요. 약속이죠. 약속. 네. 같지 않다라고 우리 서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 등호에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네, 같지 않다. 3번 x는 네, 3은 3 x 나와 있죠. 자, 이 x는 이제 방정식 이후로 계속 등장을 하여 3과 x가 보이는데요. 크기가 왼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뭔가가 더 커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 x보다 누가 더 크다? 3이 더 크다. 반대로 3은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그쵸? 자, 다시 그럼 3은 x보다 어떻다? 네, 3이 더 크다. 더 크다. 그래서 3번은 크다. 4번 이번에는 y가 나왔습니다. 숫자 3, y. 그런데 y 쪽으로 크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 저희가 같다,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이 세 가지를 또 다시 변형시켜서 어떻게 했냐면요. 크거나 같다를 표시할 때는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줄씩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한 줄만 넣어서 서로 이해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얘는 왼쪽이 크다와 또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걸 함께 표현했어요. 한 부호로. 그래서 간단하게. 오른쪽이 크고 또는 같다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즉,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부등호를 쓰고요. 밑에 등호를 한 줄만 입력하면 크거나 같다구나 라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4번 그럼 3과 y가 나와 있고요. y쪽이 크대요. 더. 그리고 밑에 같기도 하답니다. 자, 그러면 3은 y보다 어떻다? 3은 일단 y보다는 작죠. y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일단 작고 그 다음 밑에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읽어줍니다. 작거나 같다. 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떤 거겠어요? 네, 요거겠네요. 그쵸? 작거나 같다. 3은 y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2번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3 이상 아까 우리 할인마트에서 이상 어떻게 되냐면 3을 포함하면서 상, 윗상, 큰 숫자 3을 포함하면서 큰 숫자 이상 7 미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연수를 골라봅시다. 3 이상, 7 미만 자연수를 골라봅시다. 자, 3 이상부터 먼저 한번 기준을 볼게요. 자, 3 이상이라고 하면 뭐부터 되죠? 3부터 되죠. 그 다음 얼마도 되나요? 4도 됩니다. 그 다음 5도 되고요. 다음 6도 되고 7도 되고 7 다시 쓸게요. 7 되고 8도 되고 점점점 9, 10, 11, 12 쭉이 다 3 이상이에요. 무한히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7 미만이라고 범위를 정해줬어요. 자, 7 미만 나왔습니다. 미만은 작은 거예요. 네, 이것보다 작다. 그럼 7보다 작다. 7보다 작아요. 그러면 7은 안 되겠죠. 7보다 작으니까 6, 5, 4, 3, 2, 1, 땡, 0까지.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6, 5, 4, 3, 2, 1까지가 모두 7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와 있는 숫자는요, 3부터 나와 있었죠. 그리고 3 이상 7 미만이니까, 자, 7보다 작은 수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6, 5, 4, 3.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7 미만은 7보다 작은 숫자를 말한다. 미만. 7보다 작은 숫자 7을 포함하지 않고 7을 포함하면 아까 뭐였죠? 네, 이상의 반대인 이하. 그렇다면 미만의 반대도 있겠죠? 네, 미만의 반대는 초과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 초과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커졌어요. 얼마 더 많아졌어요? 얼마 초과했어요?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네, 미만의 반대, 초과. 초과도 역시 포함하지 않아요. 그 숫자는 그것보다 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가 짝꿍이에요. 자, 2번 문제로 다시 와서요. 저희가 이제 골라놓은 숫자는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3 이상 7 미만이에요. 3 이상 7 미만은 3, 4, 5, 6인 걸 알았어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2 이상. 하지만 7 미만은 7보다 무조건 작은 수. 3, 4, 5, 6입니다. 3번 1 미만 1만원 이상 아이고 죄송해요.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의 가격에 해당되는 물건은 어느 것인지 골라봅시다. 자, 10,000원 이상이니까 10,000원부터 포함을 하겠네요. 가격이 10,000원도 되고요. 여기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30,000원 미만이래요. 30,000원 미만. 그럼 30,000원보다 작은 가격이니까 29,990 네, 9원까지 해당이 되겠어요. 네, 동전이라서 돈의 단위라서 좀 더 네, 숫자가 막 세분화되죠. 자, 3만원 미만은 3만원보다 무조건 작으면 돼요. 3만원을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미만은 3만원을 포함하지 않고 3만원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물건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볼게요. 1번은 9,000원짜리 모자예요. 9,000원은 1만원보다 작아요. 그런데 1만원부터 라고 했으니까 9,000원은 해당이 안 되죠. 2번 티셔츠 가격이 28,500원입니다. 28,500원은 3만원 미만인가요? 3만원보다 작은가요? 3만원보다 작죠. 그래서 티셔츠는 네, 해당이 되네요. 3번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운동화는 42,000원이에요. 자, 42,000원이라는 가격은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3만원 미만보다 훨씬 큰 가격이죠. 그래서 42,000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만원에서 29,999원 사이에 있는 물건은
2번 티셔츠겠네요. 백족 학습하기 1번 부등식의 개념과 기호. 부등호를 사용해. 부등호는 크게 볼까요, 조금? 자, 그 부등호는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 네 가지 경우 부등호를 사용해 숫자끼리 서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네, 숫자를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식의 대소관계. 자, 대자 클 때, 소는 적을 소. 그렇다면 크고 작은 관계, 식끼리 서로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관계를 이것을 나타낸 식이 바로 부등식입니다. 자, 뭐가 들어갔다? 이 네 가지 기호가 무조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야. 그래서 부등식이야 라고 말해요. 자, 부등식의 표현이 네 가지였죠. 볼게요. A라는 숫자가 왼쪽에 있고 B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을 때 A는 B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상, 이하, 또 뭐 배웠죠? 초과, 미만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 네 가지로 이제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B보다 크대요. 자, 크다. 같다는 표시 없죠? 크대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한다? 초과. A는 B를 초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A는 B 초과이다. A는 B를 초과한다. 오른쪽에 A는 B보다 어때요? 작다 나왔죠. A는 B보다 작다. 자, 그러면 A는 작다니까 초과 뭐였죠? 반대는 초과의 반대, 작다는 미만.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만이다. 자,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 A는 B보다 크거나 어떻다? 같다 표시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줘요. 또 다른 말로 크거나 같다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상이다.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뭐라고 하냐면 이하이다. A는 B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글자를 다시 부등식에 그대로 읽어줄 수 있게 연습을 했어요. 지금. 자, 부등식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부등식의 표현도 해보고 그걸 표현한 걸 그 기호를 읽어보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공책에 또는 메모지나 책 옆쪽에다가 글씨 똑같이 A는 B보다 크다. 한글로도 A는 B보다 어떻게 읽냐면 크다. 연습을 꼭 한 번씩 더 해주세요. 그리고 A는 B 초과이다 라는 문장도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의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래요. 네, 한 번씩 써주세요. 자, 다음 장에는 이제 연습을 숫자를 이용해서 직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4가지 개념의 기호 배우고 그다음 그 기호를 읽는 방법을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다음 장에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장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